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제가 요즘 매일 증권사 보고서도 보고요. 종목 이슈 찾아보고 공시도 보면서 내일 뭐가 올라갈까? 좀 길게 상승할 종목이 뭘까? 이런 거 찾는데 크게 몰두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옆자리 동료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라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수익도 크게 내고 또 시청률도 빵빵 올려가고 삶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알아요. 물론 이건 허황된 꿈이죠. 어릴 때 만화책에서 보던 뭐 도라에몽 어디로든지 가는 문을 내놔라 뭐 이럴 정도로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긴 한데 아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그런 걸 생각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게 하루가 아니고 기간을 좀 늘려본다면요. 2주 뒤에 오를 종목, 다음 분기에 오를 종목, 한 달 뒤에 오를 종목 이 정도는 좀 현실 가능하지 않을까요? 박앵커의 올백에서 나왔던 종목들이 시간을 두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 내다보고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을 이 시간을 통해서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냐고요? 수익이 날 때 이렇게 큰 소리 한번 쳐보는 거죠. 박앵커의 올백 포트 요즘 수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샀던 이 부방이라는 종목 역시나 오늘 장에서도 3% 올라가면서 시장 대비 선전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 방송 함께 하세요, 여러분. 재미도 있고요. 수익도 나고요. 앵커도 좀 괜찮고요. 출연진 빵빵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면서 감초 같은 채팅창의 시청자분들과도 소통하시고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박민영의 SNS 출발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죠. 힘듦에도 그럼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낸다면 프로입니다.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정말 올백이다라는 포트 점수 한번 맞아보고 싶어서 요즘 열심히 부쩍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두 분 인사 나눌게요. 박재영 차장님 오셨고요. 권홍섭 주임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벌써부터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글 올려주셔서 인사 살짝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수연님께서 이 민영 앵커님 부방 흐름 좋네요 올려주셨어요. 저희랑 배럴도 함께 사셨고 어제 부방도 같이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시간 여유 되시면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저희 시간 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탐란님께서도 어제 부방 나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같이 수익이라서 더욱더 기분이 좋습니다. 정수연님이 제가 채팅창에 오늘 졸립다 이랬더니 배그 하신 건가? 배틀그라운드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 아이디가 당산동 칼잡이다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권주임님 제가 어젯밤에 접속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모르는 분들이 친구 추가를 한 5분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보신 분들이 해주셨나? 시청자분들인데 이분들을 그럼 제가 총으로 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권주임님 아니세요? 네, 아예 저는 어저께 접속도 안 했고요. 굉장히 좀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게임도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젊은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뭐 게임과 관련돼서는 조금 저도 한번 나중에 한번 합류를 해서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게임 이런 거 바이오 종목은 또 권주임님께서 직접 많이 체험하시고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 편이신데 박 차장님은 딱 생각하면 약간 패셔니스타? FNF, 뭐 휠라코리아, 배럴 다 의류 쪽, 뭐 이런 패션 트렌드 쪽에 관심이 부쩍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쪽 종목들이 실제로 다 잘 갔고요. 저는 패션에는 1도 사실 폐할못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 패션 쪽 한 이유는 시장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종목이 메이시스입니다. 유럽에서도 이제 3월, 4월 판매 데이터가 좋게 나왔죠. 미국도 지금 소매 판매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 투자에 좀 녹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우리가 또 2014년부터 그 소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매년 좋아질 거야라고 했는데 한 4년 안 좋아지다 보니까요. 이제 더 이상 안 좋아질 때도 없고요.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업황이 좀 돌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변화들을 조금 캐치를 해서 전달을 해드린 것 뿐이고요. 의류는 전혀 제가 1년에 옷 사는데 쓰는 돈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뭐
혹시나 와이프가 이제 사주면 이제 그런 거 입는 거고 제가 따로 옷 사러 가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복 작업복이라고 하죠. 정장 양복, 이런 거 제외하고 네. 정장을 제외하고는 사복을 거의 안 사는 편입니다. 저는 거의 먹고 옷 사고 이런 데 돈을 다 쓰는 것 같아요. 배틀그라운드하고. 배틀 저 현질은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게임할 때 그냥 열심히 이제 발로 뛰어서 포인트 모아가는 스타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요새는. 넵튠이 저처럼 돈을 안 써서 사람들이. 근데 제가 유일하게 현금을 썼던 게 바로 애니팡 때였어요. 하트를 사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가가 좋았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오늘 또 이렇게 사담을 하네요. 주촉탐라님께서 박 차장님이 옷 안 산다니까 남자는 그래 이유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포트를 좀 봐야겠죠. 오늘 제 포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 전체 수익률로 봤을 때 빨간불입니다. 삼화전기나 일진머티리얼즈는 어제보다 탄력이 좀 떨어졌긴 합니다만 그래도 워낙 수익이 좋았었죠. 삼화전기 16%, 일진머티리얼즈가 7.8%, 부방 어제 샀어요. 2.5% 수익이고요. 배럴 역시나 5% 수익입니다. 네, 일단 수익 잘 나고 있는 상황이라 기분이 좀 좋은 상황이고요. 뭐가 바뀌었네요? 네? 뭐가 바뀌었네요? 금액이 바뀌는 뭔가 것 같은데? 바뀌었어요. 두 저는 분이 약간 눈치가 좀- 빠르셔서 저도 지금 봤어요. 제가 노안이 왔나 했어요. 네, 저도 노안이 지금 왔나. 봤는데 일단 이 변화가 뭔지 시청자분들 아직 캐치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잠시 쉿 했다가 다음 주에 깜짝으로 오픈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 그냥 못 본 척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야기해봐야겠죠. 어제 저희가 SM을 팔았잖아요. 제가 SM을 팔면서 그렇게 배가 아팠어요. 왜냐면 전 아이돌들 막 좋아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들 많으니까 오늘 올라요. 이거 너무 배 아픈 상황이에요, 박 차장님. 글쎄요, 뭐 5% 10%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그럴 수 있죠. 다른 종목 사서 더 수익을 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종목들이 워낙 좋으니까 일진머티리얼즈도 그렇고 삼화전기도 그렇고 이 주식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거든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좋은 종목을 골라서 얼마나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삼화전기나 이런 쪽이 좀 더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요. 그렇죠. 좀 속도가 느린 종목을 팔고 빠를 것 같은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햇빛말님이 오랜만에 또 한 이틀 안 오셨던 것 같아요. 네이처셀 이후로 좀 안 오셔서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포트가 백화점 되는 거 아닌가 몰라 라고 올려주셨는데 아닙니다. 저희 이제 4종목 이상 안 담는다고 규칙을 정했어요. 6월에는. 그래서 딱 4종목 뭔가 더 사고 싶으면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되기 때문에 백화점 될 일은 없습니다. 자, 건주임님. 네. 저희 포트 내에서 배럴이 나름 단시간에 좋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는 급등을 했었는데 상승 부분이 좀 반납되긴 했어요. 정수현 님도 들고 계시니까 우리 배럴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 살지 팔지. 저는 오늘 조금 포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어느 부분에서요? 좋은 삼화전기도 지적이세요. 그렇고요. 네, 일진머티리얼스도 그렇고 배럴도 그렇고 저는 오늘 싹 다 팔아버리자고요? 부각만 남기고? 네, 오. 약간 좀 시장의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화 콘덴서의 경우에 이제 테슬라 자동차가 이제 그 미국 주식이 상장돼 있는데 이제 정고점을 돌파할지 여부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시장 흐름이 생각보다 약간 조금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부 조정하는 게 낫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지극히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분명히 이제 배럴은 한 27,000원까지는 이제 단기 급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동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아침 매매는 강합니다. 네. 아침 매매는 강하고 한 30분 있다가 1시간 있으면 쪽 빠져요. 제가 개장할 때 그렇게 급등하면 팔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뭐 매도는 사실 12시에만 하고 있으니. 네,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팔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한 좀 특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아침마다 힘이 강하게 해가지고 27,000원까지는 일단 갈 거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27,000원까지 노려보는 전략도 괜찮고요. 다만 이제 저는 다음 주 정도 장의 흐름을 좀 보고 그때 나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박 차장님께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저도 오늘 보고 물론 박 차장님에게 혼이 났고 더 가져가라는 쪽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 탄력이 좀 떨어지는 걸 보고 어제 팔 걸 이 생각했거든요.
이 교육의 효과가 좀 안 나타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저요? 얘기를 해도 안 듣는 학생들이 있는데 일단은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수익이 나더라라는 것을 좀 이제 알고 나면 보통 내가 4, 5% 먹으려고 주식을 산다? 뭐 이것도 맞겠지만 지금 16%예요. 10%만. 예를 들어서 네. 4, 5% 먹으려고 흥분하지 주식을 않을게요. 산다?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본인의 승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내가 10종목을 샀는데 10종목 중에 한 7, 8종목이 4, 5% 나더라.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한 반타작하면 다행이거든요. 5개 오르고 5개 빠지고. 그러면 손절을 4, 5% 안에서 끊어낼 수 있느냐? 내가 3% 되면 손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5종목 5% 먹고 5종목 3% 손절하면 수수료 수익이니까. 빼고 세금 빼고 똔똔이네요. 거의 비슷해요. 네. 1% 정도 남아요. 그러면 그래도 할만한데 보통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장사하면요. 말아먹기 딱 좋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나는 이유가 그거고요. 뭐 삼화전기 팔려면 이유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3% 빠진다고? 그러면 3% 오르면 팔아야 되는 거고 3% 빠지면 팔아야 되는 거고 아까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절대 16%까지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삼화전기를 샀었던 이유는 업황이 좋아지고 그런 거잖아요. 업황이 나빠졌나요? 저는 조금 더 들고 있어볼 뭐 그렇다고 해서 고점 대비해서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오늘 삼성전기 사마콘덴서 물론 이제 약간 결은 다르지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일본 시장에서 무라타가 5% 급등, 6% 급등했거든요. 네. MSC 쪽 아직까지 살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봤을 때 무라타가 이렇게 살아 있는데 삼성전기 사마콘덴서를 버려? 저는 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삼성전기와 사마콘덴서가 아니고 저희 건 삼화전기잖아요. 이건 MLCC라기보단 일반 가전용 콘덴서인데. 그렇죠. 가정용 콘덴서라고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올라온 거예요. MSC 쪽 이런 쪽이 좋으니까 함께 좋을 거야. 사마 콘덴서 올라가니까 사마전기도 따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는 뭐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만 혼나는 기분이 들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정수연 님이 박 차장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눈물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했어요. 햇빛말 님도 박 차장님과 뭐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집중과 선택이 얼마나 수익이 큰지 보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유튜브 창에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이렇게 크루아상이 하나 달려있는 느낌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피구왕 통킨 줄 알았어요. 처음에 피구왕 통키요. 그것도 연식이 머리. 다 묻어나는 그런가요? 거예요. 피구왕 통키, 죄송합니다. 축구왕, 슛돌이 이런 거. 네. 왜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나만 그런 그럼 거 다 같지? 알죠? 건지님도 아시죠? 예. 예. 좋습니다. 일단 포트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 또 앞서 질문 주셨던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요거 좀 저희가 틈틈이 좀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남자의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이 두 분은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박재영 차장님은 KTNG 그리고 영원무역입니다. 권홍섭 주임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 공격적이세요. 그리고 경동나비엔까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안 그래도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가 궁금했어요. 셀트리온 뭐 제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상승폭도 상당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아주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셀트리오 모회사의 이제 그 의약품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확대될수록 물론 이 셀트리온 외에도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수혜를 받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유럽 쪽에 이제 출시된 램시마나 트루시마 이런 그 제품군들의 어느 정도 시장 안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2분기에는 이제 허즈마가 이제 매출이 가세하면서 거기에 대한 좀 실적 모멘텀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을 좀 들어보자면 이제 그 신제품 마케팅 비용의 좀 증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상세 효과로 인해서 판관비 증가 이렇게 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순이익은 한 605억 원으로 대폭 증가를 했는데 이는 이제 전화 사채를 갖다가 이제 그 다시 한번 이제 상환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 주식들이 이제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기관 수급들이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급 이슈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북 경협지가 쉬면서 이제 바이오 종목으로 이제 옮겨 타게 되는데 이는 이제
그 다른 여타 개별 종목 외에 이제 대형주, 그러니까 코스닥 상위에 있는 종목들,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만 이제 수혜를 받게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수급 양상이 만약에 끊겨지게 된다면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회사 자체도 좋고 하지만 지금 수급 이슈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단기 차익 실현을 한번 노리고 한번 진입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단기적 관점에서 4일 동안 한 15%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박 차장님 갸우뚱 하셨는데? 목이 피곤해서. 그럼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어떤 의견이세요? 질문 드린 김에. 참 어려워요. 어렵죠, 증권 주식은. 시장에서 꽤 오랫동안 이 셀트리온을 봐오신 분들은 많이들 엇갈리죠. 셀트리온이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을 이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뭐라고 해야 되죠? 2012년도 그때 트라우마 네. 믿을 수 있나? 이런 것들. 근데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그렇죠. 보고요. 최근 움직임 보면 참 좋습니다. 저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좋아? 더 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움직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체가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실적이 있는 제약바이오를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 건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뭐 한미약품이나 이런 쪽 네. 건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최근 움직임 참 좋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뭔가 형식적인 답변을 주신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아니신가요? 이제 우리 사이에 이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신뢰가 뭐 이제 교육 막 효과가 안 나타나는 얘기해도 학생이니까요. 제가 가시가 좀 박혔네요. 네, 말이 좀 제가 좀 심했죠. 아니에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괜찮습니다. 네. 저희 뭐 이렇게 또 가족의 정을 쌓아가는 거죠. 좋은 말, 나쁜 말 주고받으면서. 네, 이어서 박 차장님의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박 차장님의 종목 중에 뭐부터 들을까요, 박 차장님? 저는 오늘 KTNG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KTNG도 보니까 수급 괜찮더라고요. 최근에 수급이 좋아졌죠. 저는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 네. 사는 집이 있고 강남에 아파트가 하나 있다, 한 20억 정도의 자산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런 종목을 좀 투자를 하는 것도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한 20억 정도면 KTNG가 배당 4,000원 하거든요. 네. 이제 시가 배당률 4%입니다. 20억이면 1년에 8천만 원 정도 나오니까 세 전으로 중소기업의 한 부장급 연봉을 이제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KTNG의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쉽게 못 끊습니다. 그러면 따박따박 거기서 담배 피시는데 돈을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는 지금 제 주변에 저희 회사에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KTNG에 기여를 하고 그렇죠. 있는지. 그런 박 차장님도 흡연하세요? 아니요, 저는 담배를 끊은 지 몇 년 됐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오는 거죠, KTNG가. 네.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이유는 뭐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고요. 첫 번째로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고, 두 번째로는 전자담배, 그러니까 관련형 전자담배라고 해요. 뭐 아이코스라든지 릴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늦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저도 담배를 꽤 오랫동안 폈기 때문에 전자담배가 일시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분명히 맛이 다르니까. 그런데 아이코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주변에서 이렇게 점점 늘더라고요. 그렇죠. 더듬지 말고. 네. 아이코스가 점유율을 엄청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KTNG 입장에서는 후발주자거든요. 지금 작년 11월에 이제 출시를 해서 서울 경기권에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점유율을 엄청 많이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얼마 전이었죠? 이제 식약처에서 관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평가 뭐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었죠. 이것도 담배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12만 6천 원에서 1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배당 4천 원 했는데요. 10만 원이면 시가 배당률이 4%입니다. 꽤 괜찮죠. 그런데 하반기엔 이 악재들이 하나하나씩 사라집니다. 첫 번째로는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관련형 전자담배가요. 이제 작년 11월에서 올해 17,000개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다가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4만 개.
그래서 점유율 한 22%대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에 문제가 됐었던 게 KTNG가 작년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었던 것은 수출주로서 성장주로서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담배를 팔면서 성장주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전국이 금연 열풍이었어요. 그래서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이 담배를 중앙아시아에 팔다 보니까 그쪽에 매출,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됐던 거죠. 그러면서 야 이거 성장 산업으로 봐도 무방하겠는데? 라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올해 1분기에는 이쪽에 그 도매상, 이제 중앙아시아의 도매상과 가격 협상이 조금 지연이 됐어요. 네. 그래서 수출이 좀 줄어든 거고 이게 4월 달에 타결이 됐거든요. 그러면 5월 달부터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분기, 4분기에는 작년 대비해서 17% 이상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실적 부진 우려는 해소가 됐다라는 거죠. 해소가 앞으로 될 거고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전자담배 잘 되죠? 이제 확장되고 있죠? 이제 하반기 실적도 좋아질 거죠? 그러면 앞으로 걱정하던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우려감 때문에 밸류에이션 PER이 12배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4,000원 배당했는데 올해 그 정도만 유지된다라고 하더라도 시가 배당률이 4%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제 음식료 업종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도 높죠. 밸류에이션도 싸죠. 하반기에 실적도 개선되죠. 전자담배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최근에는 수급까지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바닥을 굉장히 잘 다지면서요. 10만 원대 이제 배당 매력이 있으니까 10만 원대 강하게 지지를 하면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10만 원에 사면 배당 4% 깔끔하게 받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10만 원 부근에서 KTNG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딱 10만 원 그거 좋네요. 뭔가 개선하기도 좋고 느낌도 좋고요. KTNG 들어봤어요. 권주임님 흡연하세요? 아니 저는 간헐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거 함부로 물어보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사실 뭐 저도 제가 흡연자가 아니라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 에티켓이 있나요? 어쨌든 뭔가 넘어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뭔가 네. 기운을 생방이라서.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KTNG 조금 이제 좀 사석을 좀 주석을 붙이자면 이제 이 회사가 정관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제 중국 쪽 매출이 엄청 확대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최대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제 사드 영향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약간 좀 주가가 부진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성 차트 흐름상으로도 현재 이제 거의 쓰리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서 아마 한 12만 원까지는 한 연말 정도에는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KTNG 얘기 들었고요. 시간 그러네요. 조금씩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권주임님의 종목이요. 다 함께 경동나비엔입니다. 연초에 저 되게 관심 있게 봤었던 종목이었는데. 네. 이 회사가 이제 국내 아시다시피 뭐 1위의 가스 보일러 업체고요. 뭐 광고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갑자기 이제 급작스럽게 증가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이제 중국이나 이제 러시아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화력으로 그러니까는 일반 그런 것들로 연료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환경 규제에 따라서 가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갖다가 이제 기존 뭐 석유 난로 이런 거를 대체해서 이제 가스 보일러가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일단 1분기 실적을 좀 보자면 이제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전년비 대비해서 한 18.1%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계속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동남아 쪽에서도 가스 보일러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약간 좀 주가 흐름이 좀 부진이 있었지만 일단 1분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래도 영업 실적에서는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의견보다는 그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했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하락을 한 것 같고요.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캐파 증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중국향 이제 매출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겨울 시즌이 다가오니까 가을이나 이제 8월 이후부터는 그 보일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도 이제 주가 흐름상 저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한 56,000원 정도를 찍고 이제 다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목표가는 한 72,000원 정도 전고점을 잡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승
상승 여력이 가장 크다. 그리고 수익률이 좀 잘 나올 수 있다는 좀 투자 포인트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동나비엔 이야기 들었고요. 이제 박 차장님의 종목으로 넘어갔다가 또 다른 종목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영업무역이요. 또 섬유의복 쪽으로 가는 건가요? 섬유유복이 두 가지였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브랜드 쪽. OEM 쪽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한세시럽이랑 네, 한세시럽 뭐 거의 이래도 될 맞아요. 정도냐라고 하면서 빠졌는데 영업무역은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올라오기 시작했죠. 영업무역은 스캇이라는 브랜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쪽이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영업무역은 의류 쪽이 2분기가 성수기, 원래 성수기는 4분기가 성수기고요. 옷이 비싸니까 2분기에는 뭐 스포츠웨어, 그다음에 뭐 이제 레저웨어, 뭐 등산복 이런 것들이 좀 잘 팔리는 이제 두 번째 성수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앞서서 지금 최근에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업무역은 1분기에도 실적이 좋았고요.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OEM이요.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없어요. 정말 바닥까지 갔거든요. 바닥까지 갔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 소비 경기가 안 좋아지다가 최근에 미국도 소비 경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유럽도 소매 판매가 3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차를 두고 OEM 쪽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메이시스 같은 업체들이 이제 급등한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장사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물건이 많이 팔리겠죠? 물건이 많이 팔리면 재고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그 재고를 채우기 위해서 OEM 쪽에 발주를 주는데 그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를 가지거든요. 그럼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다음 분기 정도에는 이제 오더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OEM 쪽 달러 매출이요. 한 6% 정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고요. 자회사 스캇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캇. 네,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자전거 브랜드예요. 자전거 관련된 의류. 우리가 예전에 저도 집에 꽤 고가의 자전거가 잠자고 있긴 한데 한때 선풍적인 인기였죠. 노년층들이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영업무역이 그 스캇 브랜드를 인수를 했죠. 근데 처음에 인수 비용이다 뭐다 해서 적자가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는 이제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합니다.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밸류에이션이 PER로 보면 9배예요. 영업무역이. 글로벌 업체에 비해서는요.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 평균 PER로 보더라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요.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요. 최근에 보면 주가가 반등을 꽤 강하게 했습니다. 전형적인 하락 추세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요. 주봉상 보면 꽤 오랫동안 횡보를 했고요. 이 기간을 장기 이평선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보고요. 여기 돌파를 하고 나면 위에는 굉장히 가벼워요. 매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볍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초입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요. 영업무역, OEM 쪽 영원히 안 좋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상승하는 초입 구간 한번 노려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채팅창에서도 좀 활발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KTNG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자산 20억 이상인 사람들이 배당받는 주식, 강남 아주머니들에게 KTNG 양보하죠. 일단 지금 포트에 저희 이 박앵커의 올백 포트에는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애로 넣어보자. 뭐 이런 저희 방송을 꾸준히 함께해 주신 분들의 의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분의 각각 두 종목씩을 들어봤고요. 제가 좀 종목에 대한 또 포트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이에 요즘은 드려볼게요. 정수연님께서 앞서 삼성 엔지니어링 때문에 지금 마음고생이 좀 심하다 이야기를 주고 계신데요. 권주임님, 네.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그 하락 시기가 MSCI 편입된 이후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블록딜까지 가세하면서 약간 좀 주가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보통 이제 플랜트의 경우에는 이 유가를 많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플랜트 사업에는 유가가 많이 따라가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나 오펙에 대한 그 다시 한번 원유 증산 얘기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시장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하시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건설주나 이제 플랜트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는 건설주 플랜트는 상반기에만 해야지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한 11월, 12월 정도 그 정도에서 이제 저가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1월부터는 다시 한번 뭐 이제 그 수주에 대한 이슈 막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맘돌려서 조금 막 그렇게 투자를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뭐 많습니다. 뭐 플랜트다 보니까는 이제 사우디 중동 쪽에 많이 이제 진출하게 되다 보니까 뭐 네. 라마단 기간이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서 상반기에는 가지고 있고 이제 하반기 되면 점점 팔아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연님께서 좀 보탬이 되시는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퍼플장이님께서 석유 재고 감소했는데 SK 이노베이션 가는 건 어떨까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박 차장님, SK 이노베이션도 평소 보셨어요? 지금 문제는 석유 재고 유가가 아니라요. 그 정제 마진입니다. 정제 마진. 싱가포르 정제 마진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네. 그거 반등하는 거 보고 접근을 해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정유업체는요, 장기간의 쇼티지가 날 겁니다. 장기. 왜냐하면 2014년부터 아무도 이 생산 설비에 투자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봐야 손해거든요. 유가가 이제 박살이 났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름에 대한 휘발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비 투자는 없었다. 장기적으로는 좋은 뉴스인데 최근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마진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바로 유가 원유 올라갔다고 바로 우리 휘발유 가격에 이제 반영시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정제 마진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정제 마진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도 저는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퍼블장이님께 도움 되길 바라겠고요. 님 안녕 좋은님께서 박앵코의 올백 프로그램 좋아, 종목을 잘 보는 것 같아요 라고도 올려주셨고요. 민장님이 두 분은 좋은 종목을 많이 발굴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도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포트요. 제가 좀 하나 고민스러운 게 사실 있긴 있어요. 다 수익 나고 있고 뭐 보유하고 싶고라는 생각도 드는데 삼화전기와 일진 머티리얼즈가 사실 어찌 보면 이 전기차 쪽 혹은 뭐 2차 전지 쪽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뭐 수익 확보 차원에서 일진 머티리얼즈를 살짝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오늘 들어왔거든요. 비중도 뭐 지금 포트에선 가장 크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차장님? 뭐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 정리를 해도 좋을 수 있겠죠. 이제 대안이 있으면 정리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진님은요? 예, 저도 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종목을 정리하고 가보는 좀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뭐 두 종목도 뭐 한 종목 더 추가하면 더 좋고요. 하나 더까지요. 그래서 뭐 좀 팔아서 뭐 좀 새롭게 다음 주를 좀 준비해 보는 전략도 좋아 보이고 아니면 오늘 살 종목들도 괜찮아 보이니까 오늘 포트 편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민스럽네요. 사실 오늘은 이 네 종목 중에 저한테 다 꽂히는 게 없어요. 솔직한 말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한번 사보고 단기 차익 해보고 싶긴 한데 또 그게 잘 안 될 수 있고 이 가늠이 좀 어려워서 제가 뭐 모든 종목이 그렇지만 그래서 말인데요. 박민영의 궁금주가 있었어요. 그 얘기 지금 시간 괜찮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휴온스입니다. 휴온스가 브라질, 이란의 보톡스 수출 1,200억 원 규모를 해냈다라는 소식이 어제 있었어요. 어제는 뭐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었고요. 오늘 장에서는 한 4% 정도 아까 올라가는 모습이더라고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보톡스 수출이 해외로 꾸준하게 늘어난다면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짤막하게 건재민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 휴온스의 이제 보톡스의 경우에는 국내 이제 임상 3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현재 환자 모집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수출 물량은 이제 그쪽에 우리나라 이제 수출 관련된 이제 허가만 받으면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에서 이제 브라질에 수출을 했다. 그리고 보톡스 관련된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메디톡스, 휴젤 그리고 대웅
그리고 마지막 막차를 탄 게 이제 휴온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북미 쪽 시장을 많이 봐야 됩니다. 현재 리도카인이라는 이제 그 마취제를 갖다가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 시장에서 성과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국적 제약사가 거기에 대해서 리도카인에 대해서는 그 단독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생산을 하지 않고 이 휴온스 약품의 제품이 대체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것이고요. 네. 현재 이제 조정 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아마 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현재 매수 시점은 적절하지 않다. 한 보름 정도 7월 달에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헤이.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요? 갑자기 겁이 확 나는데 박 차장님이 메디톡스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주가가 참 잘 갔어요. 저희가 좀 절대가가 비싸다고 못 샀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휴온스는 짤막하게요. 한 줄로만 얘기해 주신다면? 시간이 없네요. 보톡스 살 거면 메디톡스. 네. 네, 정말 짤막하게 핵심을 전달해 주셨네요. 자, 휴온스 일단 덮어두는 걸로 박민영의 궁금주는 오늘 이렇게 살짝 묶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포트예요. 지금 음악이 나옵니다. 채팅창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음악이 나올 때 괜히 긴장된다고. 저도 그래요. 이 순간에 결정을 내려야 하니까. 하지만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저의 판단 하에서 일단 보유하고 가겠습니다. 네 종목 다. 그리고 오늘 종목은 사지 않는 게 되겠고요. 배럴은 뭐 탄력이 떨어질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보합권 지켜내면서 상승 대비해서 버티고 있고요. 삼화전기 오늘 4% 하락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 수익 넉넉하고요. 이 정도면 얼마든지 또 반등을 줄 때 충분히 만회가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방이나 일진머티리얼즈까지 일단 오늘은 종목을 매수하지 않으니까 보유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또 새로운 변화 이미 채팅창엔 다들 눈치채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전하면서 저희가 포트에 또 큰 바람을 불어일으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박재영 차장님, 권홍석 주임님과 이 시각도 즐겁게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